안녕하십니까. 덕콩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문제 총정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택시 운전 전자책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주소를 클릭하셔서 크몽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리는 서울, 경기, 인천 지리만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답은요, 그렇습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신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신고사항이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59번입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주행할 때 저항에 의해서 노면으로부터 또 올라서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마치 수상스키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다 알고 계시죠? 수막 현상이라고 한다. 60번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소위 말해서 깜빡이죠. 몇 미터의 거리에서부터 진로 변경 신호, 즉 깜빡이를 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전입니까? 30m 전에서 깜빡이를 켜줘야 되고, 고속도로는요 100m 이전에서 변경 신호 깜빡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근데 여기서 일반 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그랬기 때문에 몇 미터에서요? 30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변경신호 깜빡이를 넣어줘야 합니다. 61번입니다. 자동차 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뭐죠? 휠은 같은 크기라면 무거울수록 좋다? 전번에 지문에서 보았죠? 어떻습니까?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가벼울수록 좋다. 그래서 무거운 휠은 연비와 가속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휠은 가벼울수록 좋다. 62번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서에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사고가 일어난 곳 맞죠? 신고할 때 어디에 사고가 일어났다? 장소를 지정해 줘야죠. 사상자 수와 부상자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는 걸 해줘야죠. 알려줘야죠. 손귀한 물건의 정도나 손괴 정도, 뭐 자동차가 다 찌그러졌다 어쩌다 이런 것은 내용이 맞죠. 신고해야 할 내용이 맞습니다. 부상자 이름까지 알아가지고 신고해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급정거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제동이 걸리기까지 시간을 무엇이라느냐. 자, 가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차 바퀴가 멈춰 섰어요.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 바퀴가 멈추기까지, 제동하기까지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제동시간. 죄송합니다. 공주시간. 공주거리 공주시간.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가 스키드바퀴를 걸으면서 관성으로 끌려가다 멈추는 이 거리까지가 뭐가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멈추기까지. 이것이 제동거리, 제동시간. 이 둘을 합쳐서 정지시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 바퀴가 안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공주시간이다. 급정거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제동이 걸리기까지, 즉 바퀴가 멈출 때까지. 바퀴가 멈췄다고 자동차가 진행 안 한 건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퀴는 멈췄는데 끌려가는 거죠. 스키드 바퀴를 걸으면서 이 거리가 제동거리가 되고 제동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바퀴 돌아가는 것 자체가 멈추는 것까지는 공주시간이다. 과속방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전번에 한번 지문에서 보았죠. 간선도로라든가 보조간선도로, 여기는 어느 정도 속도를 놓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데코복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는 이동의 기능을 갖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한번 볼게요. 고속으로 교차로 진입이 가능하다. 무조건 틀렸죠. 이렇게 회전교차로로 들어가는데 천천히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신호등도 없고 다 알아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행으로 들어가줘야지 고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고속으로 진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운전 중일 때 운전자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몇 번을 봤는데요. 올라가는 경사와 내려가는 경사, 즉 오름 경사는 어떻습니까?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내려가는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경사지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경사는 실제보다 가파르게 느껴지고, 내려가는 경사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그런데 크게가 아니라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내려가는 경사는 그렇게 경사진 것처럼 안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올라가는 경사는 엄청 힘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경사지게 보인다. 즉 오름 경사는 크게 보이고, 오름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오름 경사는 크죠.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네, 오름 경사는 크게 보이고, 내림 경사는 작게 보인다. 차량 내 화재 예방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정답은 이미 보았습니다. 소화기는 차량 트렁크에 둔다? 아니죠. 손이 닿는 곳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 그래야 쉽게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다 비치해 둔다. 그래야 맞습니다. 68번입니다. 다음 중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경우 이 말이겠죠.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경우. 답을 보면요.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의 운전자,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그런데 부상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승객, 너무 아파가지고 앉을 수도 없어요. 엎드려 있어요. 근데 좌석 안전띠 매라고 억지로 일으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공직선거 관계법령에 의해서 선거 유세 차량, 서서 유세도 하고 하니까요. 좌석 안전띠 안 매도 됩니다.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업무에 종사하는 차량의 운전자, 수시로 내렸다 탔다 하죠. 좌석 안전띠 안 매도 되는 경우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다음 중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미 보았죠.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보도입니다. 인도죠. 여기가 차도입니다. 차로.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건물이. 이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건물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차가 가다가 보도를 가로질러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도로 이외의 곳, 즉 보도, 인도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해서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횡단해서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서행해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요. 70번입니다. 다음 중 서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정지를 하지 않은 교차로. 이런 교차로가 있는데요. 자, 신호등이 없어요. 교통정리 없어요. 또 경찰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를 가려면 두 가지라고 있죠. 하나는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교통이 변잡한 곳. 이 말까지 있으면, 자, 신호등도 없고, 즉 교통정리도 하지 않고 교통도 번잡한 것이면 어떤다고요? 일단 일시정지한 다음에 주의해서 가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통이 번잡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이 말만 나오면 서행만 하면 돼요. 서행. 그러니까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교통정리를 행하지 않는 교차로를 진입할 때 이때는 서행하면 되는 거예요.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할 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입할 때, 신호기가 설치 있으면 어떻게 신호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안전지대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자가 있을 때 서행하는 것인데 없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죠.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그냥 주행하면 되죠.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해야 한다. 근데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교통이 빈접한 교차로, 빈번한 교차로 이렇게 나오면 일시정지한 다음에 일시정지 후에 서행한다. 꼭 그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나온 것은 그 내용입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이 말이 꼭 나오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교통정리도 하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그러면 일시정지하고 그리고 서행하라. 다만 근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만 나오면 서행하면 됩니다. 서행하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곳은 교통정리가 없고 그리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해라. 교통정리가 없고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교차로인데 신호등도 없어요. 또 경찰이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예요. 근데 교통은 엄청 빈번해요. 그러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라. 72번입니다. 현행 법령상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 중 서비스 부분이 아닌 것은 답만 보죠. 그 업체가 택시 운수 업체가 얼마나 재무가 건전하냐 이거는 서비스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를 준수하냐, 운전자가 친절하냐, 자동차의 안정성, 청결성은 어떠냐 이런 건 전부 서비스와 관계 있죠. 그러나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서비스 평가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택시 운전 중 사람이 1명 사망하고 사망 1명에다가 중상 3명.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50일 자격정지죠. 사망 2명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60일 자격정지. 사망 1명에 중상 3명 이상이면 50일 자격정지. 중상 6명 이상이면 40일 자격정지. 그래서 사망자 2명은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이면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 이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74번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지했다. 운수 종사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장애인 눈먼 그 장님이신 분이 시각장애인이 그 보조견을 데리고 타려고 하는데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탑승 제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입니다. 눈 빼고 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데리고 탈 수 있어요. 탑승 제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수정의 준수상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제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을 타고 데리고 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데리고 탈 수 있고 운반 상자에 넣어서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답은 3번이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여기서 오는 차가 중앙선이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지금 중앙선을 치면 여기서 가는 내 차하고 부딪히려고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좌회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질 않아요.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것에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아까 봤죠. 일반 도로에서는 깜빡이를 몇 미터 전에서 켜주라고요? 30m 이전에서 신호 변경 신호를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는요. 100m 이전에서 신호 변경 신호를 해줘야 합니다. 깜빡이를 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100m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연료가 불안전하게 연소되는 경우 배출가스 색깔은 불안전 연소는 어떤 색깔이 나죠? 검은색입니다. 흰색은 어떤 때 나는 거죠? 그렇죠.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갔을 경우. 근데 여기서 검은색이 난다. 그러면 불안전 연소가 된다. 그러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나온다. 그러면 불안전 연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창, 썬팅했을 때 가시광선 투과율. 앞면은 얼마예요? 앞면은 70. 옆면은 얼마죠? 옆면은 40% 이하. 이게 가시광선 투과율입니다. 앞은 70, 옆은 40. 저혈당 당뇨 환자가 쓰러졌다.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를 먹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응급처치는 저혈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여줘야죠. 그래서 당분이 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이 있는 음료를 마시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말이죠. 다음 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강솔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다. 눈이 빙판길인데 이렇게 있죠. 여기서 가는 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더니 중앙선을 침범해렸습니다. 빙판길에 브레이크 밟아서 중앙선 침범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의 판례예요. 그래서 강솔로 인해서 차량이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 즉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경우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지난번에 보았죠? 중앙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오는 차가 이쪽으로 오니까 내가 중앙선 침범을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 왜? 사고를 피해야 되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바라지 않겠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다라는 것입니다. 외상 환자의 기도유지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보면 벌써 답이 보이죠. 환자의 목을 뒤로 젖힌다. 안 되죠. 외상 환자의 경우 경추가 손상되었을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과도하게 목을 제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경추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뒤로 젖히는 것은 금물이고 어떻게 하냐? 목을 약간 위로 목을 뒤로 젖히는 행동은 위험하고 턱만 약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뒤로 젖힌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큰일 난다. 완전히 경추를 잘못하면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턱만 약간 높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유지해준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고가 주 원인에 의해서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다고요? 72시간. 우리가 쉽게 말하면 3일 곱하기 24시간 하면 72시간이죠. 즉 3일 내에 사망한 경우 정확하게는 3일이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72시간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입니다. 앞지르기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지르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 차가 여기 있고 앞차가 여기 있으면 어느 쪽으로 앞지르기 한다고요? 좌측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근데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됐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페이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위주로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풋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그러면은 그 마찰열이 라이너에 축적돼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약해지는 거. 이것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해요. 계속 풋브레이크, 발브레이크만 밟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 풋브레이크를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엔진 브레이크를 보조적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내려갈 때 1단을 놓고 풋브레이크를 좀씩 밟으면 내려간다든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내려갈 때 반복적으로 풋브레이크를 밟으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서 제동력이 약해지는 것. 이것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한다.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많은 날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한다. 습도가 많은 날, 비가 오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차 몰고 가려고 할 때 끽끽대는 소리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논인록 현상입니다. 논인록 현상. 브레이크 마찰자가 물에 젖어가지고 마찰 개수가 작아졌다. 이건 뭡니까? 워터페이드라고 하는 거죠. 워터페이드. 워터페이드 현상입니다. 브레이크 액이 기화열에 의해서 이제 밟아도 유압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이퍼, 즉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수증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베이퍼로 현상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액이 기화되어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전달되지 않는 것. 이것을 베이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85번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옳지 않은 것.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운전기사, 즉 운전 종사자의 복지 향상. 그리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 운송사업의 발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여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이겠죠. 정답은 4번이 아닌 거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목적에는 택시 운전 종사자, 이게 최근에 만든 법이죠. 택시 기사들을 또 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법이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 종사자의 복지 향상, 그다음에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고,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것은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원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고는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그런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피해자가 치명적인 중상해, 치명상을 입었다. 치명적 중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어떻게 한다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 외에도 12개 중대 사고가 있죠. 뭐 개문발차, 뭐 중앙선 침범, 과속, 이런 12개 중대 사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보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형사처벌 받죠. 그래서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12개 중대 사고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보험에 들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치명적 중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2번에 보면 주행 중 밀폐적 상태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되지만 창문을 열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 안 된다. 창문 열어도. 택시 안에서 담배 피면 얼마요? 10만원 과태료예요. 하루 일당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창문을 열고라도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량 신호등 중 황색 화살표 등하의 전멸이 의미하는 것. 자, 황색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데 깜빡깜빡한다. 그럴 때는 이 표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거죠.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그런데 이게 황색 화살 표시가 아니고 만약에 적색 화살 표시라면 어때야 돼요? 일시 정지한 다음에
후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차량 신호등 중 황색 화살표의 전멸 깜빡깜빡한다는 거죠. 예, 황색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그 지문이 나타내고 있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밤에 반대편 차의 전조등의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 볼 수 없다. 여기서도 차가 전조등을 비추고 여기서 가는 차도 전조등을 내 차도 비추니까 여기에 서 있던 사람이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증발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증발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의 색깔은 황색이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0.03%부터 음주운전이 돼가지고 0.08 미만까지는 뭡니까? 벌점 100점. 0.08을 넘으면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그래서 운전면허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되는 그랬으니까 0.08이 되겠죠.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는 전부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근데 황색 점선,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색이. 이럴 경우에서 앞에 처음 이제 초보 운전이 서서 수행하고 있어요. 초보 운전이. 이럴 경우에는 이 선을 넘어서도 앞지르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점선이니까. 그래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황색 점선 중앙선은 앞지르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 안 됩니다. 다리 위에서도 앞지르기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도 앞지르기 안 됩니다. 승객이 택시 내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반려동물을 상자에 담았다. 그러면 탈 수 있죠. 개나 고양이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서는 탈 수 있습니다. 인화물질 가지고 못하죠. 악취가 심한 음식 가지고 못합니다. 혐오동물 데리고 못합니다. 그러나 맹인 보조견 있죠. 이 개는 데리고 탈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반려동물을 상자에 넣어서는 데리고 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택시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 봤죠? 0시 00부터 04시 00까지 0시 00부터 04시 00까지가 할증 요금이 부과되는 시간입니다. 장거리 운전에서 졸음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답은 뭡니다? 일정 시간마다 정차해서 뭐 한다고요? 휴식보다 좋은 게 없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졸음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일정 시간마다 정차해서 휴식을 취한다.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 주행 안정성,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고 타이어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장치 보았죠? 휠 얼라이먼트. 다음 중 고급형 택시의 배기량은 고급형 택시 2800cc 이상이죠. 고급형 택시 2800cc 이상입니다. 택시 운전자격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자격 취소라든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1분당 빠르게 몇 회요? 100 내지 120회. 1초에 2번꼴입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30회에 2회에는 뭐 한다고요? 인공호흡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합니다. 1분에 100회 내지 120회 정도를 가슴 압박을 하고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를 한다. 다음 중 정차에 해당하는 거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거 이게 정차입니다.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정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